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 공짜 반찬 문화 이 악습의 종말이라고 지어봤어요. 부제로는 일식과 동남아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어느 고깃집인데 저렇게 소금을 따로 팔더라고요. 저는 저 3,000원짜리 소금을 3번 시켜 먹었습니다. 반찬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좀 잡담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유전자 속에 이 담긴 정서라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는 정 알죠? 정을 준다, 정. 두 번째는 한이 서린다, 그 한입니다. 정이라는 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힘들어도 남한테 좀 뭐 좀 주자, 뭐라도 좀 주고 살자, 이런 개념이라면 한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참고 이 참는 것을 넘어서 꾹꾹 눌러 담은 이 인내력의 결합체, 이걸 좀 장사적으로 풀다 보면은 부조리한 건물주도 있을 거고 국가도 있을 거고 어떤 단체도 있을 겁니다. 외세 세력도 있겠죠. 어떤 그 위에 누군가에게 부조리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꾹꾹 눌러서 참아내면서 한을 품으면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야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겠는데도 나에게 오는 손님한테는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더 꾹꾹 담아주자, 남 같지 않아서 더 퍼주고 정을 좀 나누자, 이렇게 정을 시전하는 거죠. 과거에 나라에서 수탈당하고 지주한테 수탈당하고 마름에게 수탈당하고 일본 놈한테 수탈당하고 툭하면 여기저기서 쳐들어오고 누가 죽고 다치고 남겨진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한이라는 게 생기고 그 한을 간직한 채 정을 품고 살던 사람들, 잔칫날 국수 말고 전 부치던 솜씨로 밖에 나가서 살겠다고 가족들하고 살아보려고 시작된 장사가 우리나라 장사의 시초인 건데, 장사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상 산업공상이잖아요.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죠. 어쨌든 이 장사라는 게 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셈을 안 하고 일단 퍼주고 많이 오면 어디서 남겨도 남는다, 뭐 이런 이상한 마인드들이 있고,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화가 반찬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반은 알겠는데 찬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운탕이랑 비슷해요. 이게 매운탕, 무슨 뭐 갈치탕, 뭐 고등어탕, 이것도 아니고 매운탕,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존재들인데, 된장찌개를 시켜도 어느 집은 반찬만 5개가 나오고, 순댓국을 시켜도 어느 집은 3개 반찬 나오고 어떤 데는 6개 반찬이 나와요. 손님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가게 사장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반찬 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얘기하면은 모른대요. 열의 9은 잘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또 그 공짜로 주는 반찬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 더 양을 늘려,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을 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나쁜 문화가 바로 그 문화입니다. 이 정을 베풀다가 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정 주다가 한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상황. 아무리 팔아도 안 남으니까 계산하다 보면 이게 한이 생기는 거고, 정을 주고 또 주다 보니까 고객들은 그 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정을 더 안 주고 끊으려고 하니까 그 손님 떨어질까봐 또 한이 생기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왜 자꾸 곳간이 비었는데 인심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건지,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바닥부터 이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찬과 서브 메뉴들의 판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반찬이라는 것도 공짜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반찬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역국을 줘도 미역국 돈 받고 끓여주면 거기다 소고기도 넣고 아니면 뭐 조개라도 좀 넣고 끓여주는데, 공짜로 주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미역 쪼가리 몇 개 넣고 다시다 넣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반찬을 다 따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반찬이 없으니까 배가 더 고프죠? 그럼 메인 메뉴도 더 시키고 반찬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럼 필요한 사람만 시켜 먹고요, 안 시켜 먹을 사람은 그냥 메인 메뉴만 먹는 겁니다. 누구는 우동 먹을 때 김치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김치 싫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나가면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뽕 뽑을 때까지 추가로 다 계속해서 리필해서 먹을 거고, 안 먹는 사람은 그냥 남겨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동값을 차라리 줄이고 반찬 세트 필요한 사람한테 1,000원을 더 받고 주는 거예요. 고깃집에서 당연시 주는 이 소금이라는 것도
것도 함초 소금이든 히말라야 소금이든 뭐 트러플 소금이든 사람들은 이미 고급 식자재 다 시켜 먹기 때문에 이게 입맛이 고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금 주면 허접하게 보는데 그렇다고 고급 소금을 어떻게 그냥 줍니까? 공짜로. 그래서 더 이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파는 고기가 그 소금 때문에 더 맛있어질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찌개집에서 당연시 주는 공깃밥, 냄비밥이든 솥밥이든 퀄리티 있게 주고 그거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는 쌀국수 집은 딴 집에서는 당연시 주는 그 숙주와 레몬, 이 고수를 돈 받고 팝니다. 당연하게 어딜 가면 추가로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젠 2,000원을 받고 대신 2,000원을 주면 제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동네 장사가 아니라 핫플레이스부터 그냥 줬던 아이템, 그런 아이템이나 반찬들이 없어지고 그 반찬들이 조연으로다가 활약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셨다면 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그것들을 빨리 배워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중식이나 일식, 동남아식들이 지금 많이 남고 그래도 마진 챙겨가면서 장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짜장면하고 짬뽕 이거 반찬 없어요. 일본 라멘, 우동집 가면 반찬이 있어요? 쌀국수랑 팟타이 뭐 이런 거 반찬 주는 거 봤습니까? 기껏해야 뭐 단무지나 뭐 이런 거잖아요. 피시 소스 뭐 설탕 식초 같이 넣어서 그거 뭐 같이 뿌려 먹어라. 그것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 놓고서 자기들이 해 먹는 거지. 근데 이 한식 삼겹살 하나 시켜도 이 십첩반상이 나오고 안 주면 왠지 좀 자기가 좀 미안한 것 같고 국밥 하나 시켜도 집반찬 우르르 내옵니다. 퍼주는 문화 이거 없어져야 돼요. 퍼주는 문화에서 살아온 이 아버지 어머니 시대대 그 유전자를 받은 이 성실하고 열정적이면서 정이 넘치는 사업가들 이 자꾸 뭘 주려는 이런 것보다 돈을 받고 제대로 주는 이런 걸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장사를 꿈꾸고 그 이상 사업을 꿈꾸는 거지. 맨날 자기는 지질이 궁상 하나도 안 남으면서 무슨 보람이라고 쇠가 빠지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직도 그 나물에 그 밥 먹으면서 그렇게 십수년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장사를 하고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장사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거 보고 하고 싶겠어요? 어쨌든 원가에 치이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반찬 퍼주고 아무 전략 없이 관습상 그냥 습관상 그렇게 퍼주는 그런 전략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든 반찬이나 기타 아이템들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돈 받는 게 더 있어 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장착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렇게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집들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다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풀직이었습니다.